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리플 심층 분석 2부입니다. 현재 리플이 사라지고 있다. 리플을 사고 싶어도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리플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소리냐? 지금 리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사고 싶도 못 사냐? 팔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점을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리플 자료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시간, 오늘이 두 번째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관련 상품으로 무려 13일 연속 순유입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장부상의 이야기였고요. 그렇죠. 가격은 좀 지지부진한데 돈은 계속 들어온다. 이 기묘한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서류상으로는 분명 매수 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류 너머를 보려고 합니다.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 XR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수량이 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자료들은 이걸 공급 충격의 전조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바로 그 공급 충격의 가능성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 총량이 약 1.7억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7년 만에 최저치라는데 사실 이 숫자만 들으면 그냥 많이 줄었구나 싶거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1.7억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적은 건지 알려면 과거랑 비교를 해봐야 해요. 자료에 따르면 불과 2년 전 2024년에는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딱 한 군데에만 32억 개의 피가 있었어요. 와, 한 군데요. 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것 다 합쳐도 그때 바이낸스 한 곳에 있던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죠. 시장에 나와 있는 즉시 판매 가능한 재고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전국 마트에 있던 라면 재고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특히 자료에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의 대탈출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만 7억 개가 넘는 바이낸스에서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거래소를 떠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장기 보유를 위한 매집 신호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리플사가 정기적으로 푸는 물량을 재분배한다거나 아니면 초기 투자자들이 그냥 자금을 나누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대규모 이동을 맹목적으로 매집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합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나간 물량의 도착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리플사의 공식 지갑이나 기존에 알려진 고래 지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위 신규 축적 주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다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에스크로 물량 이동은 보통 투명하게 공시가 되는데 이번 움직임은 그 패턴하고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가는 물량의 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의 성격까지 분석해서 순 매집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장기 보유하려고 쓰는 콜드 월렛이나 기관들이 이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로 이동하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나 이거 단기적으로 시장에 팔 생각 없다. 바로 이 강력한 의사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급 충격 퍼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각입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미래 가치를 보고 물량을 금고에 채워넣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공급이 이렇게 마르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서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주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고래라고 불리는 큰 손들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온체인 분석 업체 산티멘트 데이터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대규모 거래 건수가요. 최근 하루 802건까지 치솟았어요.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802건요? 네, 이건 시장이 조용한 게 아니라 물밑에서 아주 활발하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최근에 1억 2,500만 개, 또 1억 1,600만 개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동한 것도 포착되었다고 하죠. 이런 움직임은 그냥 고래 한두 마리의 행동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개인 고래를 넘어선 기관급
상급 자금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개된 시장에서 저만큼의 물량을 팔면 가격이 폭락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따라서 이런 움직임은 보통 기관 간의 장외 거래, 즉 OTC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ETF 운용사들이 실제 IP를 확보해서 커스터디, 수탁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공시를 보면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 5천만 달러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 소식 봤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최상위 금융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XRP 관련 상품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이 또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는데 피를 보유한 지갑 주소의 수는 오히려 50만 7,110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데이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래들만 사는 게 아니라 개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자산운용사 빌시어즈가 지금 상황을 게임스탑 스퀴즈와 유사한 전개라고 분석한 이유입니다. 게임스탑이요? 네, 기존의 강력한 커뮤니티는 가격 하락에도 매도를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고 신규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낮은 가격을 진입 기회로 보고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거죠. 아, 파는 사람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 맞습니다. 이 게임스탑에 비유했다는 건 상당히 도발적이네요. 근데 그건 좀 과장된 비유 아닐까요? 게임스탑 사태는 공매도 세력이라는 명확한 적이 있었고 그들을 파산시키려는 개인들의 연대가 만든 아주 특수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구조는 아닌데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진 않죠. 21쉐어즈가 주목한 핵심은 공매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 즉 플로트가 소수의 확고한 보유자들한테 잠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유통 물량이 잠겼을 때 네, 게임스톱 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옮겨버리니까 헤지펀드들이 갚아야 할 주식을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게 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은 없지만 거래소의 물량이 고래와 장기 보유자들의 개인 지갑으로 전부 흡수되어 버리면 나중에 기관들이 ETF 같은 것 때문에 대규모 물력을 사려고 할 때 시장에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0에 가까워지는 바로 그 공급 스퀴즈의 가능성을 짚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조는 달라도 유통 물량이 사라졌을 때 그 폭발력이라는 본질은 같다는 분석이군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온체인 데이터는 공급 감소, 수요 증가라는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가격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죠. 기술적 지표들도 현재 상황이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게요. 첫째, RSI, 상대 강도 지수가 0.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30 이하면 과매도, 70 이상이면 과매수라고 보는데 40대 중반이라는 건 이제 추가 하락의 힘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심리적으로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 뭐 이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0.40달러 가격대에 형성된 지지선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격 지지선이 아니라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 EMA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201선이요? 네, 201선은 보통 장기 추세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죠. 과거 XRP 차트를 복귀해보면 이 201선을 딛고 일어섰을 때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무너지면 아주 깊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지금 가격이 바로 그 중요한 시험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340 지지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뭐 시장 전체의 악재 같은 걸로 거기가 뚫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에서는 하방 리스크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분석은 리스크 관리가 함께 가야죠. 자료에 따르면 만약 1.40달러가 붕괴될 경우 다음 중요 지지선은 1.05달러에서 1.10달러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마저 무너진다면 기술적으로는 0.8달러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강력한 매집 흐름이 이런 기술적 하방 압력을 상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차트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밑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손들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리스크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니까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이 0달러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반등한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만약 이 지지선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자료는 첫 번째 저항 구간으로 1.97달러에서 2.30달러 사이를 지목합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여러 번 상승을 가로막았던 매물대가 쌓여있는 곳이라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항이 강하겠군요. 네, 하지만 만약에 온체인 데이터가 암시하는 이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이 구간을 아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면 그때는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에피를 되사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내는 거죠. 스탠더드 차터드 같은 글로벌 은행이 올해 연말 목표가로 보수적으로는 80달러, 낙관적으로는 8.00달러까지 제시한 것도 이런 공급 충족의 잠재력을 염두에 둔 분석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격 차트의 지루한 흐름과는 정반대로 블록체인 데이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의 재고는 7년 만에 최저치로 고갈되고 있고 고래와 기관으로 추정되는 스마트 머니는 이 물량을 조용히 흡수해서 개인 금고로 옮기고 있고요. 동시에 L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의 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가격과 가치의 괴리입니다. 현재 가격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 심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적한 온체인 데이터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자금의 행동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갑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스탠더드 차터드가 제시한 가장 보수적인 목표가인 2.80달러조차 현재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데이터와 가격 사이의 간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급과 수요 이야기는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도대체 왜 기관들은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원하는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미래 가치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리플의 현재 가격 1.4달러. 네, 원화로는 현재 2,000원, 2,100원 왔다 갔다 하죠. 답답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가격일까요? 아니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대한 기대입니다. 현재 리플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물량은요, 현재 1억밖에 없다 그러죠. 이 물량은 지금까지 있었던 물량 중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폭발력을 발휘하느냐? 대부분의 현재 리플의 거래는요, 선물 거래, 장부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ETF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물 물량을 사야 되죠. ETF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ETF에서 시장에서 리플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거래소에 리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리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폭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1부와 2부. 처음에는 현재 비트코인을 누가 사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사고 싶은 물량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면요. 내일 3부에서는 그러면 그들은 왜 리플을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리플은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호재들을 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내일 3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방송도요,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바쁘지 않으시다면 꼭 오셔가지고 리플에 대해서 더 많은 점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